레이트 블루밍. 제 이름은 박미애입니다. 올해 53. 그동안 제 인생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남편 식사 챙기고 아이들 도시락 싸고 저녁엔 학원차로 데려다 주고 그렇게 25년을 살았습니다. 제 삶에 나라는 주어는 없었죠. 작년 가을 막내딸 수빈이가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뭘 하며 살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회사 일로 바쁘다며 주말에도 출근하기 일쑤였고 아이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갔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남겨진 시간들이 점점 길어졌죠.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한 여성분이 나오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운전면허를 따서 전국을 여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분의 눈빛이 너무 반짝였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화면 너머로 전해졌죠.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수없이 되뇌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운전면허 시험장 홈페이지를 켜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필기시험 접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접수 완료라는 문구가 뜨는 순간 왜인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 달간 아침마다 필기시험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교통표지판, 안전거리, 음주운전 기준, 낯선 용어들과 씨름했죠. 가끔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뭐 그리 열심히 공부해?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말해봤자 이 나이에 무슨 운전이냐는 소리만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시험 당일, 시험장은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보다 30살은 어려 보이는 수험생들 사이에 앉아 있으니 괜히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왜 신청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제지를 받아드는 순간 한 달간 외웠던 내용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나갔죠. 일주일 뒤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92점. 핸드폰 화면을 보며 혼자 방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0평생 제 이름 석자로 받은 첫 합격증이었으니까요. 이제 실기만 남았습니다. 학원을 알아보다가 시험장 내 운전 연수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중장년층 맞춤 교육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망설임 없이 신청했죠. 연수 첫날을 앞둔 전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 거울을 보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 푸근해 보이나? 아니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이나? 결국 단정한 블라우스에 편한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연수 첫날 아침 시험장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이름을 부르길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며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박미애님 계신가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죠. 제가 박미애입니다. 그분이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전 강사 한성훈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성훈.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왜인지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40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단정한 셔츠 차림. 무엇보다 눈가에 잔잔하게 퍼지는 미소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돼서 손에 땀이 날 정도였는데 그는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다정한 말투와 눈빛으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처음이라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이상하게 안심이 되더군요.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그때 조금은 녹아내린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생전 처음 운전석에 앉으니 모든 게 낯설었죠. 핸들, 기어, 페달.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연수를 시작하며 먼저 시트 위치를 조절했습니다. 편안하게 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며 한성훈 강사님은 천천히 하나씩 알려주셨어요. 급하게 재촉하지 않았고
제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심호흡 한번 크게 해보세요. 천천히.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조금, 정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죠.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뒤에 놓았습니다. 차가 조금 움직이는 순간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웃으며 다 괜찮다고, 처음엔 누구나 그렇다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 미소와 말 한마디가 비웃음이 아니라 진심 어린 격려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연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고작 시험장 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뿐이었지만 전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죠. 한성훈 강사님이 건네는 물 한 병을 받아들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맙다는 감정을 넘어서는 무언가 아직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었죠. 이틀 뒤 두 번째 연수날.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운전이 기대되는 건지 아니면 그분을 만나는 게 기대되는 건지 저도 잘 몰랐어요. 거울 앞에 서서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도 바르고 향수도 살짝 뿌렸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타박했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한성훈 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제 상태를 살펴주셨습니다. 지난번보다 조금은 편안해졌는지 얼굴에서 느껴지는 긴장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차선 변경 연습을 할 차례였습니다. 강사님은 천천히 하나씩 단계별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차선을 바꿔보았지만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강사님의 차분한 격려 덕분에 긴장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꺾기도 하고 너무 천천히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성훈 강사님은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으셨어요. 강사님은 오히려 작은 발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해 핸들을 잡는 자세가 훨씬 안정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격려에 힘을 얻어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연수가 끝나고 차에서 내리던 순간 한성훈 강사님이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운전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이었죠.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수강생인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지만 동시에 거절할 이유도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시험장 근처의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자리에서 강사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운전이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라 자신감과 여유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강사님은 제 노력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그분의 말에서 진심 어린 존중과 격려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사님은 이 일을 오래 하신 걸까? 더 알고 싶어서였죠. 그분은 5년 정도 이 일을 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다른 일을 하셨지만 인생 후반부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늦게라도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그 용기를 진심으로 대단하게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이 전해지는 눈빛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얼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마음, 애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바쳤던 시간, 그리고 이제야 제 차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말하다 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한성훈 강사님은 조용히 그러나 진심 어린 말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연수는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연수를 시작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규칙적으로 만났죠.
그리고 연수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거나 가벼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운전 이야기만 나눴어요. 주차 요령, 고속도로 진입 방법, 빗길 운전 주의사항.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분의 가족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 곁에는 누가 있을까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분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으며 10년 전에 결혼을 끝냈고 아이가 하나 있었지만 전 아내가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가끔 만나기는 하지만 아들은 이제 대학생이라 바빠서 자주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에만 집중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따뜻해 보이지만 그분도 외로움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도 요즘 비슷해요. 남편이랑은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가 없어요. 각자 사는 거죠. 아이들도 다 컸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다른 남자에게 하다니. 하지만 한성훈 강사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제 마음을 읽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혼자인 듯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말이었죠.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연수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날도 많아졌죠. 시험장 근처 작은 한식당,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장소는 달라도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편안했습니다. 오늘 남편이랑 또 싸웠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연수받는다고 저녁을 안 차려준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평생 당신 밥 차려줬는데 몇 달 제대로 못 차려준다고 말하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지만 한성훈 강사님은 제 표정을 다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분은 제 이름에 씨를 붙여 부르셨습니다. 존댓말과 반말 사이 그 어딘가에 특별한 호칭이었죠. 50이 넘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쓴다는 제 선택이 정말 대단하고 멋진 일이고 멋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멋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남편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누구도 절 그렇게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한참을 섰습니다. 내가 정말 멋있나, 주름진 눈가, 힘없이 처진 입꼬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울 속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다음 연수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옷도 새로 샀어요. 연한 분홍색 니트에 깔끔한 청바지. 미용실도 다녀왔죠. 한성훈 강사님이 더 환해지고 달라 보인다며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미소에 제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연수는 유독 즐거웠습니다. 운전이 재미있어서라기보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행복했죠. 연수가 끝나고 그분은 다음 주쯤 시험을 보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시험을 미루면 오히려 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셨고 저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조금 더 연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차도 불안하고 좁은 길 운전도 더 해보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은 핑계였습니다. 그냥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싫었을 뿐이죠. 그분은 천천히 가는 게 좋다고 지금처럼 자신감을 갖고 하면 된다고 말해주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누며 서로 마음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그분이 연수 아닌 날에도 제 생각을 한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온기와 떨림, 그 순간의 모든 감정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 우리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사소한 안부를 나누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드라이브를 가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핑계를 대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분이 운전해주며 저는 그냥 편하게 경치만 바라보라고 하셨죠. 바닷가로 향하는 동안 차 안에서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며 평범하지만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해 나란히 걷는 동안 그분은 진심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좋은 수강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루도 저를 떠올리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저도 매일 그분 생각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서로 손을 꼭 잡고 우리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해가 질 때까지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에 가입한 종합보험. 그때는 그분이 제 걱정을 해주는 줄 알았고 믿고 서명했었죠.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문자는 점점 짧아지고 통화도 피하셨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가슴 한쪽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연수날 시험장에 일찍 도착했는데 그분이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멀리서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그분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는 듯하고 거리를 두려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다른 여성과 함께 시험장 밖으로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편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들과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다가갔지만 그분은 다른 수업 때문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몇 번 애원 끝에 시험장 뒤편으로 데려가셨지만 결국 마주한 건 수많은 서류들이었어요. 무심코 본 서류에는 여러 장의 보험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확인하자 익숙한 이름들과 제 이름까지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저를 향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사실은 보험 계약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분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단지 한 장의 계약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한성훈 강사님과 주고받은 문자들을 봤습니다. 따뜻했던 말들, 격려의 메시지들. 이제는 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시험장 벤치에 주저앉아 오랜 시간 울었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짓된 설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애야, 왜 이렇게 어리석었어?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말도 안 되는 걸 믿었어.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혹은 알아도 관심 없이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성훈 강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애 씨, 정말 죄송합니다. 만나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어요. 운전면허 시험은 결국 보지 않았습니다. 시험장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곳에 가면 그분이 떠올라서 그 모든 거짓된 기억들이 떠올라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상처는 천천히 아물었지만 흉터는 깊게 남았어요. 어느 날 집 근처를 걷다가 운전학원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학원 안에서 운전 연습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도 한때는 저랬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핸들을 잡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 했었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성훈 강사님 때문에 포기했던 꿈, 제 자신을 위해 시작했던 도전, 그 사람 때문에 내 꿈까지 포기할 순 없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다른 운전학원에 등록했어요.
이번엔 여성 강사님을 선택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새 강사님이 밝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에 조금 배웠었어요.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는 제 손이 떨렸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에 기대서가 아니라 제 의지로. 시동 걸어볼까요? 강사님의 목소리에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석 달 뒤 저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며 합격증을 손에 쥐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그동안의 아픔을 견뎌낸 제 자신에 대한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중고차를 한 대 샀습니다. 작고 알뜰한 차였죠. 처음으로 혼자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 나섰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운전을 배우는구나. 자유로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어느 날 운전하다가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빨간불이었죠. 문득 한성훈 강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 거짓이라고 믿었던 그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시간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어쩌면 그분도 진심인 순간이 있었을지 모르죠. 다만 제게 보여준 게 전부가 아니었을 뿐.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엑셀을 밟았어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이 저를 속였다고 해서 제 인생까지 멈출 순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운전하다가 생각합니다. 도로 위의 신호등들을.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사람의 마음에도 신호등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때로는 빨간불을 보지 못하고 무작정 달려가다 다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춰 설 순 없습니다. 조심하면서 천천히 다시 달려가야 하니까요. 지금 제 인생의 신호등은 초록불입니다. 늦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혼자서도 갈 수 있는 길,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달릴 수 있는 제 인생의 도로. 오늘도 저는 운전대를 잡고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향합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증만 딴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을 운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50 넘어 시작한 이 늦깎이 도전이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